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51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51번은 어떤 문제예요? 51번은요, 실용문 문제예요. 실용문. 실용문이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안내, 학교의 안내, 또 이메일, 편지, 뭐 공지, 문의, 물어보는 거, 문의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실용문이에요. 그래서 실용문에서는 여러분 이게 그냥 글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의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편하게 말하죠. 격식, 예의 없어요.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뭐 선생님에게 말하거나 회사의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에 맞게 말을 높임말을 써야 해요. 그리고 격식 있게 예의 있게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 끝부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의 끝을 보면 됩니다. 여기 받았는데요 있죠? 여러분, 아어요 하고 습니다가 있을 때 그 아어요와 습니다가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여러분도 똑같은 문장으로 써야 해요. 아어요는 좀 어떨 때 쓰나요? 좀 편한 상황에서 쓰죠. 뭐 꼭 친구가 아니어도 뭐 친한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예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렇게 써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모두 어요, 요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아어요를 쓰면 되겠어요. 아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습니다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습니다. 습니다가 있을 때는 당연히 모두 습니다로 써야 해요. 습니다는 좀 격식이 있는 예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맞게 써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요, 아어요 하고 습니다가 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써도 괜찮지만 그냥 습니다를 써주세요. 그게 더 편하고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습니다로 쓰세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쇼핑몰에서 주문한 옷을 어제 받았는데요. 아, 주문을 해서 어제 옷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직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쇼핑몰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고 색깔도 생각한 것과 달라서 어, 주문해서 집에 왔는데 옷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옷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문을 했어요? 옷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환, 바꿔야 돼요. 그냥 다른 색깔? 아니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러면 다른 사이즈로 바꿀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저는 이거 안 할래요. 돈으로 다시 주세요. 바꾸다 말고 반품하다, 환불하다 예요. 이걸 제가 안 입겠습니다 하는 거죠. 뭐,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제가 그냥 집에서 두고 입지 않는 것도 있지만, 쇼핑몰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요청, 그거는 두 가지죠.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에 어떤 문장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가능하다면 교환보다는 환불을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교환보다는 환불을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말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환, 환불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일단 대충 써 놓습니다. 그리고 교환보다는 환불을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이 둘 중에서 뭘 더 좋아해요? 환불. 네. 그런데 하나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이 어, 가능하다면 환불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음, 여기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해요.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상해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둘 중에서 사실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을 일단 먼저 볼게요. 만약에 환불이 안 된다면, 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환불인데 이게 안 되면 아마도 교환할 것 같아요. 이건 질문하거나 요청인 것 같은데요. 뒤에 볼까요? 지금은 어떤 옷으로 교환할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아, 잘 모르겠어요. 거든요. 일단 환불이 됐는지 보고 결정하고 싶네요. 이 여기를 읽으면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은 환불만 생각하고 있어요. 환불만 글씨가 이상해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건 환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마 교환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아, 잘 모르겠어요. 색깔도 너무 많고, 무슨 옷을 골라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사이즈도 모르겠어요. 일단 다 필요 없어요. 먼저 환불되는지 궁금해요. 그쵸? 근데 안 되면 그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환불이 안 되면 그 쇼핑몰에서 어, 먼저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이번 달 말에 있는 결혼식에 입고 가야 하니까 빨리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문장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에서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에서 네, 생각한 것과 달라서 교환이나 환불을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냥 고 싶어요. 이건 좀 쉬운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맞아요. 정답이에요. 하지만 약간 점수가 살짝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중급 문법을 써줍시다. 중급 문법에 맞게 교환이나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환불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죠?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어요도 괜찮아요. 음, 하고 싶은데요. 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좀 안 맞고 색깔도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교환이나 환불이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말로 고쳐서 써도 되죠. 교환. 같은 말이 뭐죠? 바꾸다 또는 환불하다. 똑같은 말로 반품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꾸거나 환불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요. 바꾸거나 반품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환불이 안 된다면, 네, 환불이 안 된다면, 음, 알려주세요. 먼저 알려. 근데 뒤에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 그러면 질문으로 해야 돼요. 주세요가 아니고 줄 수 있어요? 이렇게요. 물음표는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저기 있으니까. 먼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예의 있게 말하거나 부드럽게 말할 때는 우리 어요 대신에 나요 할 수 있죠. 나요, 은가요. 그래서 먼저 알려줄 수 있나요? 할 수 있고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하고 같은 말 일단도 쓸 수 있죠. 일단 어, 연락을 줄 수 있나요? 또 어, 환불이 안 되면 아마도 그쪽에서 그 쇼핑몰에서 교환으로 바꿔야 해요. 교환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전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말도 필요해요.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또는 연락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정하기 전에 음, 네, 똑같이 알려주다. 그런데 주시다, 의시를 넣어도 괜찮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시 다 할 수 있어요. 높임말 할 수 있으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또 결정하다랑 비슷하게 이쪽에서 처리하다. 처리하기 전에 음, 네. 그리고 여기서 나요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또 자주 씁니다. 나요와 을까요 모두 공손하게 물어볼 때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을까요 같이 할까요? 이 을까요가 아니고 추측할 때 그쪽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때 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51번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 52번 문제는 51번과 다르죠. 52번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두 는다, 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꼭 그렇게 써야 합니다. 아어요나 습니다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불이 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여기를 알 수가 없어서 우리 그 다음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조건 중 이 세 가지는 지금 이가 나왔으니까 이 세 가지는 여기에서 말한 거겠죠?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없앤다면 불을 끌 수 있다는 말이다. 불을 끌 수 있다는 말이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불을 끄다 하고 불이 나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불이 나기 위한 방법과 불을 끄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는데, 어, 반대로 먼저 봤으니까 세 가지 조건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불을 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라도. 두 개 없으면 똑같아요. 세 개 없으면 당연히 불이 꺼지겠죠. 그런데 하나라도 없으면 불이 꺼진다는 말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불이 나고 하나가 없으면 불이 나지 않아요. 불이 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봐야 돼요. 아직 모르니까 뒤에 나오겠죠. 예를 들어 불이 붙은 옷이 다 타서 없어지거나 옷 위에 다른 옷을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거나 물을 부어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나왔네요. 세 가지 방법. 그쵸?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자, 옷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옷에 불이 막 났어요. 불이 나면 옷이 타죠? 그리고 나서 옷이 좀 타서 여기 없어요. 불이 조금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더 타면 이제 옷이 없어요. 그러면 불은 사라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불을 끌 수가 있고, 두 번째, 옷 위에 다른 옷을 덮어요. 옷이 있는데요. 옷에 막 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 위에 아주 큰 옷을 덮어버려요. 여기에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 옷이 있고 첫 번째 불에 타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아주 큰 옷으로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이 불에 타고 있는 옷이 공기를 만나지 못하죠. 공기를 아예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을 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산소를 차단하다. 차단하다는 무슨 뜻이죠? 막다. 막다라는 뜻이에요. 차단하다, 막다. 또 세 번째로 물을 부어서 온도를 낮춘대요. 물을 부어. 온도를 낮추면 꺼진다는 거죠. 네. 옷에 불이 붙으면 아주 뜨겁겠죠. 그런데 거기에 차가운 물을 많이 뿌려요. 그러면 온도가 처음에 막 100도 아주 높아요. 그런데 물을 물을 많이 부어서 차갑게 하면 나중에는 10도 이렇게 아주 낮아져서 그때는 불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세 가지를 찾았죠?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불에 타는 것. 여기에서는 옷이라고 했는데 꼭 옷이어야 해요? 아니죠. 옷이어도 되고, 신발이어도 되고, 종이도 되고, 다 돼요. 그 모든 것. 그래서 불에 타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되는 게 산소.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나요. 산소가 있어야 불이 나요. 그래서 산소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물? 아니요, 물이 아니고 물을 부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온도를 낮추다라고 했죠.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불이 꺼진다. 무슨 뜻이에요? 온도가 높으면 불이 난다.
그래서 높은 온도. 이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이 아니고 조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가 필요하여. 필요하다. 아어요 안 되죠. 필요하다. 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화기의 경우에도 여러분 건물에 보면 어디에나 모든 건물에는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있어요. 이렇게 쭉 뿌리는 거. 그 경우에도 타고 있는 물질에 물질이라는 게 나왔네요. 물질. 물질이 뭐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해요. 물건도 당연히 물질이고요. 뭐 나무도 물질이에요. 사람도 물질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걸 물질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에 불에 타는 것이라고 했는데 더 멋진 말이 있죠. 물질. 더 어렵고 멋진 말이 있으니까 이걸로 써줍시다. 그다음에 가루를 뿌리면서 완전히 덮어. 가루를 덮는데요. 가루를. 외부로부터 뭐 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원리는 어떤 것이 되는 방법이에요. 어떤 것이 작동되는 방법. 그러면 여기에 어떤 옷이 있는데 이 타고 있는 물질에 뜨겁겠죠. 여기에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여기에 하얀색 가루, 소화기를 보면 하얀색 가루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에 노란색 가루를 막 많이 뿌려요. 처음에 노란색 가루, 하얀색 가루를 조금 아주 많이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뿌리다 보면 나중에 옷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기를 차단해요. 산소를 차단해서 끄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거는 1, 2, 3번 중에 산소 차단이네요. 산소 차단. 그래서 외부로부터 산소를 차단하다. 차단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정답을 한번 써볼게요. 불이 나기 위해서는 1, 2, 4 뭐였죠? 불에 타는 것 대신에 좋은 말 물질. 맞아요. 불에 타는 물질도 괜찮고 우리가 보통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해서 얘기할 때 불에 탈 물질 이렇게 말해요. 불에 탈 물질. 산소, 높은 온도. 이것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 때는 와, 과 이렇게 쓰죠. 그런데 세 가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질과 산소와 높은 온도가 아니고 한국어에서는 처음에만 써줍니다. 불에 탈 물질과 산소,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이렇게요. 제일 앞에만 와, 과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랑 같은 말 뭐가 있죠? 아까?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또 같은 말은요? 근데 이 온도가 모두 있어야 되죠.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할 때 필수적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니은. 외부로부터 어떻게 하는 원리예요? 무엇을 차단해요? 산소. 외부로부터 산소를 차단하는 차단하다 원리 안 되죠.
차단하는 원리. 명사 앞이니까 차단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또는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끄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산소를 차단해서 뭘 해요? 불을 끄는 거죠.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끄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쓰지 않아도 산소를 차단하다만 써도 맞는 정답이에요. 근데 차단하다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바꿀 수 있는 말은 산소를 막는,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53번 그래프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문제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겠지만 요즘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좀 유심히 봐야 해요. 자, 먼저 우리 그래프를 바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네, 그래프의 제목을 보는 거예요. 유소년층과 중장년층 뮤지컬 관람객 비율 변화에 대한 글이네요. 네, 여기 유소년층은 유아와 소년을 합친 말인데요. 소년은 뭐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조금 어린 아이를 말하고 유아는 아주 더 어린 학교에 들어가기 전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를 말해요. 그래서 유소년이라고 하면 좀 젊은 어린 학생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중장년층은 어때요? 중장년층은 40대, 50대 이후의 그런 음, 늙거나 너무 젊지 않은 딱 중간 정도 되는 어른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둘 연령대의 뮤지컬 관람객 비율에 대해서 조사했네요. 네, 첫 번째 먼저 봅시다. 우리가 고급에서 해야 할 일은 사실 53번의 그래프들은 그대로 쓰면 쉬운데 좀 더 좋은 점수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고 어렵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정보를 보이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추측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를 봅시다. 중장년층과 유소년층. 네, 처음에 한번 보면 네, 일단 그래프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건 쉬운데 지금 이 그래프는 이렇게 달라진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더 쓸 말이 많아요. 이걸 잘 살려야 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일단 여기까지 1999년하고 2009년에서 2019년 이 두 가지가 약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첫 번째 1999년에 중장년층하고 유소년층을 보면 여기다가 할까요? 중장년층하고 유소년층을 보면 누가 더 많죠? 중장년층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2009년부터 2019년을 보면 이제 중장년층보다 유소년층이 훨씬 많아졌죠. 네. 보통 같으면 여러분이 3급, 4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유소년층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장년층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어렵고 더 멋진 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는 중장년층이 유소년층보다 많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여기가 더 많다. 유소년층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중장년층을 보면 먼저 처음엔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했어요. 그 다음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걸 다가라는 문법을 써서 표현해야겠지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그런데 유소년층은 어때요? 처음에는 13%였는데 10년 만에 25% 네, 올랐어요. 그리고 30%가 됐네요. 네, 13%에서 25%를 잘 보면 여러분 13에서 25%는 거의 2배죠. 약 2배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숫자를 가지고도 더 남들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를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네. 여기 그래프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갑자기 시작하는 것보다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래서 먼저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살펴봤어요? 연령층별 뮤지컬 관람객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999년에는 중장년층이 유소년층보다 많았다. 네. 그런데 여기 보통 우리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비율은 숫자예요, 숫자. 퍼센트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보다는 비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중장년층 비율이 유소년층의 비율, 유소년층보다 한 번 얘기했으면 두 번째는 꼭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유소년층의 비율보다 높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네,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그러나를 써주고 2009년에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몇 퍼센트로 됐어요? 15%로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20%로 네, 조금 상승했어요. 그쵸? 조금 상승했는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봤던 1999년에 19%하고 2019년에 20%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19%나 20%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처음보다 상승했다 보다는 거의 처음까지 왔다. 처음까지 가까워졌다. 그래서 회복했다를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20%까지 회복했다. 로를 써도 되는데 보통 까지 회복했다라고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20%까지 회복했다. 반면에 유소년층은 어때요? 네, 왜 반면에를 썼냐면 중장년층은 감소했다가 증가했는데 유소년층은 처음에는 낮았지만 그 뒤에는 크게 높아졌죠. 그래서 반면에를 썼어요. 반면에 유소년층은 2019년에 25%로 약 2배 증가했고 2019년에는 30%까지 증가했다를 썼으니까 높아졌다 이렇게 해볼게요. 늘어났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높다도 또 썼기 때문에 늘어났다로 해볼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첫 번째의 부분은 끝났죠. 네.
그럼 두 번째 그래프를 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 그래프를 같이 봅시다. 여기 관람료 할인율인데요. 네, 관람료 할인율을 보면 지금 1999년에 없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어때요? 유소년층이 생겼죠. 아, 그래서 유소년층이 이렇게 늘어났나 봐요. 유소년층이 처음과 달리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2019년에는 어때요? 유소년층은 더 할인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또 증가했고, 중장년층은 이때 처음으로 할인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2019년에 중장년층도 좀 늘었죠. 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아주 상관이 있네요. 연관이 아주 깊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도 우리가 여기에 사실 원인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이게 관련이 있다.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을 수도 있다 하면 으로 보인다. 내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여요. 으로 보인다도 할 수 있고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원인이 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깊은 연관이 있다.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써볼까요? 다음으로 뮤지컬 관람료 할인율을 보면 네. 여기서 우리가 쓸 때 어떤 순서로 쓰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중장년층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유소년층을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중장년층을 먼저 얘기할 경우에는 계속 없어요. 그리고 처음 생겼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유소년층도 없다가 처음 생기고 할인율이 더 크게 증가했다. 할 수 있죠. 반대로 지금 이렇게 먼저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없음 이게 공통이지만 지금 1999년에는 둘 다 없죠. 이렇게 둘 다 없었는데 2009년에는 유소년층만 생기고 2019년에는 둘 다 생겼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둘 다 해볼까요? 먼저 중장년층부터 해볼게요. 뮤지컬 관람료 할인율을 보면 중장년층은 1999년과 2009년에 모두 없다가 2019년에 처음으로 10%의 할인율이 생겼다. 네, 하면 되고 우리가 다음에 유소년층을 얘기하니까 유소년층 여기다가 유소년층의 경우 1999년에는 없었지만 우리 지만 대신에 이제 없었으나로 해볼게요. 없었으나 2009년에 처음으로 10%가 생겼고 2019년에는 35%로 보통 10% 생기는 것도 큰데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35%나 생겼어요. 그러면 느끼기에 와 진짜 싸다. 여러분 10,000원이면 우리가 30%만 해도 7,000원. 싸다고 생각하는데 35%나 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35%로 대폭 할인율이 올라갔죠.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할게요.
늘어났다도 또 있으니까 보통 할인율이라고 했을 때는 커지다 작아지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율이 대폭 커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이 있었죠. 연도별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뮤지컬 관람료 할인율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아이고, 이렇게 하거나 두 번째로 뮤지컬 관람료 할인율을 보면 1999년에는 중장년층과 유소년층이 모두 없다가 2009년에 유소년층이 처음으로 10%의 할인율이 생겼다. 2019년에는 중장년층도 10%의 할인율이 생기고 유소년층은 35%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여기서 보통은 끝나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아까 첫 번째 그래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써주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더 쓰고 싶어요. 어, 따라서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따라서라고 하거나 뭐 이것으로 보아.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서 이것으로 보아. 뮤지컬 관람료 할인율과 연령층별 뮤지컬 관람객 비율이 연령층별은 없어도 되겠어요. 관람료 할인율과 관람객 비율. 네, 어차피 뮤지컬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뮤지컬 이런 거 다 빼고 관람료 할인율과 관람객 비율에는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관람료 할인율이 관람객 비율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이것도 1, 2번 중에 하나로 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요. 중장년층 전망과 유소년층 전망이 있어요. 네. 중장년층은 2019년에 비해서 2039년에 1.5배가 증가한대요. 유소년층은 어때요? 약간 비슷하거나 살짝 감소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전망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앞에 것과 다른 전망인지 앞에 것과 같은 전망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그래프하고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 그래프는 유소년층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중장년층은 어때요? 증가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할인율이 유소년층은 아주 높아요. 중장년층은 어때요? 중장년층은 조금 없다가 높아지죠. 그리고 전망은 어때요? 중장년층은 높아요. 그리고 유소년층은 낮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유소년층은 앞이랑 다르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중장년층은 이렇게. 중장년층은 전망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할인율이 높으면 많이 볼 것 같은데 유소년층은 많이 안 봐요. 그렇죠. 중장년층은 할인율이 낮은데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가지고 뒤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이러한 시작할 때는 이러한으로 시작해서 이러한 할인율 이러한 할인율과는 할인율이 변화하고 있죠. 할인율 변화와는 달리 좀 더 어려운 말은 할인율 추세와는 달리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이러한 할인율 변화에도 불구하고 네, 뒷부분을 다르게 써주기 위해서예요. 변화와는 달리 중장년층은 2039년에는 1.5배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는 반면을 써주면 좋은데 네, 는 반면 유소년층은 근데 약간보다는 소폭이 좋겠죠. 소폭 하락하다, 낮아지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는 예상된다 라고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마지막에 기대되거나 전망된다 할 때는 전망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을 것으로 라고 미래형으로 써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54번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많은 학생들이 54번 문제는 어떻게 써야 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54번 문제는 모두 3개의 내용을 써야 합니다. 보통 3개의 내용을 써야 하는데,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3개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서론에 쓰고, 두 번째 내용은 본론에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결론에 쓰면 됩니다. 자, 아니면 세 개의 내용을 쓰세요라고 할 때 그 서론을 여러분이 쓰고 본론에 자, 문제에서 쓰라고 한 세 개의 내용을 본론에서 다 써도 돼요. 자, 그리고 결론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편한 것을 선택해서 쓰세요. 다시 첫 번째, 자, 우리가 세 개의 내용을 써야 하죠. 첫 번째 내용을 서론에 써요. 두 번째 내용을 본론에 쓰고 세 번째 내용을 결론에 씁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내용을 잘 쓰면 되고요. 자, 아니면 서론에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쓸 거예요. 네, 먼저 소개하고 본론에서 문제에서 쓰라고 한 세 개의 내용을 모두 다 써도 됩니다. 본론에서 문제에서 말한 세 개의 내용을 다 쓰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 여러분이 쓴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편한 거, 자, 여러분이 쓸 때 가장 편한 것은 세 개의 내용을 나눠서 서론의 첫 번째 내용, 네, 본론의 두 번째 내용, 결론의 세 번째 내용을 쓰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자, 그리고 서론은 보통 100자 정도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통 100자 정도를 쓰는데 모두 700자를 써야 해요. 700자를 쓰는데 서론은 아주 짧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여러분 길게 쓰는 것이 좋아요. 본론은 좀 더 길게 쓰고 그 다음에 결론도 여러분 짧아도 돼요. 네, 짧아도 되지만 가장 짧은 건 서론이 가장 짧고요. 그다음에 본론이 가장 길고 결론은 여러분이 글자 수를 보고 네, 700자가 될 때까지 계속 쓰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100자, 서론은 100자 정도 씁니다. 자, 그러면 서론은 어떤 내용을 써야 합니까? 자, 보통 서론에서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네,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기 교육에 대해서 써야 해요. 근데 조기 교육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미리 배우는 것이 이제 조기 교육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뒤에 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아래 내용을 여러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아래 내용을 보세요. 자, 이 아래 내용에 어떤 식의 표현,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네,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네, 이란, 뭐뭐이다. 네, 무엇이란 무엇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란, 네,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뭐는, 뭐뭐 하는 것을 말한다. 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의를 해요. 설명을 할 때 무엇이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인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배경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54번 문제는 요즘 일어나는 문제, 현대 사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표현, 최근, 요즘, 현대 사회에서, 네,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뭐은 이후에, 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뭐뭐 하고 있다. 네, 아어지다, 괴되었다. 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여러분, 최근, 어때요? 예를 들어서, 먹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먹방.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SNS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프로그램에서 먹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먹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 먹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을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먹방이란, 사람들에게 먹는 모습과 그다음에 먹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설명할 수도 있고 최근 요즘 네, 요즘 1인,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네, 개발되면서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네, 뭐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인기가 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처음에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본론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러므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1인 프로그램, 먹방, 이런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나는 이런 내용을 쓰겠다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보통 1번에서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자, 본론은 여러분, 네, 여기 보면은 600자까지 써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은 600자까지 써야 합니다. 600자. 네, 600자까지 길게 써야 해요. 자, 여러분이 가장 길게 쓰는 게 바로 본론이에요. 자, 본론은 그럼 어떤 내용을 쓰냐면요. 1번 문제에 대한 중심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본론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설명, 근거, 예시. 특히 여러분 이 예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근거는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자, 여러분, 뭐 1번, 2번, 3번이 있으면 1번, 2번, 3번. 네,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여러분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근거, 예시를 여러분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단에 그 처음에 쓰는 순서 관련 표현. 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문단에 처음에 쓰는 그 순서 관련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먼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먼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순서 관련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순서를 잘 써야 여러분이 이 내용에서도 점수를 받지만 이 글을 쓰는 구조 네,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하고 네, 문제를 쓸 때 첫째, 둘째, 셋째 또는 먼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어, 첫 부분, 네, 첫 부분의 내용을 소개할 때, 네, 첫 부분의 내용을 소개할 때는, 네,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또는 두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본론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예시, 근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에 따라서 그러므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네, 여러분이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뭐 주장,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려면, 자, 이 표현도 괜찮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할 때, 자, 아까 어떤 여러분이 생각을 말할 때는 그 이유를 써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를 말할 때는 기 때문이다. 네, 기 때문이다를 써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좋은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뭐뭐는 덕분이다를 쓸 수 있고 그 이유나 근거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 뭐뭐는 탓이다. 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 설명을 할 때 좋은 점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고 싶어요. 또 나쁜 점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고 싶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할 때는 게다가 네, 을 뿐만 아니라 을 뿐더러. 그래서 뭐 좋은 점 두 개를 같이 설명할 때, 나쁜 점 두 개를 같이 설명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예요. 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서로 다른 내용일 때는 하지만, 반면에, 오히려, 그러나, 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쓰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예를 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글을 길게 쓰는 게 어려워요. 그것은 자, 여러분이 이유를 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글을 길게 쓰려면 이유를 여러분이 써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더 길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예를 들 때는 예를 들면, 실례를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예를 한 개나 두 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의 예, 혹은 여러분의 예를 들어도 돼요. 여러분이 경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쓸 수 있고요. 자, 아니면 여러분이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들었어요. 자, 그러면 뉴스나 신문에서 듣고 보았던 그런 사건, 사고들을 여러분이 써도 되고요. 또 여러분이 그래프, 여러분이 어떤 통계를 봤어요. 그래서 그래프 내용이 생각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론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아주 길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쓸까요? 결론도 여러분 서론처럼 이제 짧게 쓰는 것이 좋은데요. 자, 결론은 보통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서 쓸 수 있을까요? 네, 정리하는 표현들은 여러분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상으로 뭐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지금까지 앞서 위에서 살펴본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결국 즉 다시 말해서 요약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이거 다시 말해서 요약하자면 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하는 자 이렇게 해서 짧게 짧게 요약해서 끝내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고 요약할 때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아야하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뭐 하려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뭐뭐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뭐뭐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이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이거죠. 뭐뭐 해야 한다. 이거 진짜 많이 써요. 그다음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여러분이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표현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어유로 여러분 글을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중국 사람 누구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많은데 자, 여러분 이거 글이에요. 글이기 때문에 인사하고 자기소개는 쓰지 마세요. 자, 글을 쓸 때는 문제에서 쓰라고 한 내용 3개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의 그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대 사회, 요즘, 최근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 이렇게 서로는 짧게 문제에서 쓰라고 한 주제에 대해서 쓰면 되고요. 본론에서는 이 문제에서 쓰라고 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야 돼요. 특히 가장 길게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게 쓰려면 설명, 그 다음에 근거, 예시. 근거는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 이것을 쓰고 예를 들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쓰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 이 길게 쓰려면 3개 정도 써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3개 정도를 써야 하는데요. 자, 이때는 먼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자, 이런 표현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에서는 여러분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요. 결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어떤 해결 방법, 대안, 대책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쓸 때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써야 할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보면서 푸는 연습, 그러니까 많이 써보세요. 많이 써야 여러분이 이 서론, 본론, 결론 700자 정도를 여러분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54번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